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넷째 주 추천 도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문학, 그 중에서도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시를 어떻게 읽혀야 될지 다른 산문보다도 훨씬 더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시를 읽어도 읽는 것 자체는 쉽지만은 이게 별로 재밌다고 느끼지를 않거든요.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사실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야 이거 재미 하나도 없는데 라고 얘기할 때 시가 재미없는 건가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를 함께 가르쳐 주면서 경험시켜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학년 도서부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입니다. 글자 동물원. 이 책은 교과서에도 수록된 책이라고 해요.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1학년 학생들이 말놀이 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시를 읽어보시면은 내용들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사파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만 한데요. 그냥 글 읽기 연습한다는 느낌에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그 운율이라고 하죠. 리듬감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놀이가 주는 재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비슷한 걸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를 읽을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모든 시를 다 재미있게 읽는 건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를 읽으면서 그 중에 한두 편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으면 사실 그러면 된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10월 너만 단풍 드냐? 나도 단풍 든다. 여치 더듬이에도 보랏빛 단풍 든다. 시도 굉장히 짧고 사실 말투가 되게 재밌잖아요. 야, 너만 단풍 드니? 그래서 여치가 나도 단풍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도 던져보시면서 또 이런 시에 들어있는 말놀이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부담 없이 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반은 늑대, 반은 양,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인 울프. 자, 이거 제목이 상당히 긴데요. 이거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반이 늑대, 반은 양. 어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아,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이구나. 근데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다? 뭔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저는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 어쩌면 늑대와 양, 양과 늑대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게 어쩌면 나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곳은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장면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 주제를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선입견이 낳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바꾸어 생각해 보게 유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이들은 아마 아무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늑대와 양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늑대와 양에 대한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걸 이해했다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학 작품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걸 상상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늑대하고 양 하면은 아빠가 늑대고 엄마가 양인가? 아니에요. 이 책은 반대입니다. 아빠가 양이고 엄마가 늑대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어른들 역시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들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어른들의 생각을 비추어 보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짠, 이 책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너무 잘 아시죠? 실제로 영화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책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라면 글밥을 늘려가는 시기죠. 따라서 이때는 저는 읽는 재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적 의미보다도 긴 책을 내가 소화하고 읽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도전을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고 현실과 굉장히 다른 판타지의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판타지의 스토리텔링 자체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많이 검증된 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반부는 사실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캐릭터들이 소개되면서 사건의 발달,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단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 책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는 과연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같이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요약시켜보는 훈련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하기 좋은 훈련의 방법이거든요. 특히나 뭐 전체 스토리를 다 쓰기가 좀 어렵다면 특정 챕터 혹은 어떤 주인공과 관련된 혹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아이들에게 조금 추천해 주면서 아, 소설은 이렇게 읽는구나, 판타지 작품들은 이렇게 내러티브를 읽어가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책 읽기만으로 흥미가 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거 영화로도 나온 거 있어, 그거 엄마랑 한번 같이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갈 수 있게 성취 목표를 제시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봄 편지. 서덕출 동시집, 서덕출 시인의 동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은 정서적으로도 좀 순화돼 있고 또 자연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 좀 잘 맞는 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예를 들면 방정환 선생님 시대를 같이 사셨던 서덕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분의 책인데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3, 4학년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기는 동요를 많이 부르는 시기잖아요. 서덕출 시인의 많은 이 시들은 동요로도 불려졌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의 정서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학 작품, 그 장르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형식들을 참 잘 보여주는 책들이라고,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 은방울, 딸랑딸랑 은방울, 우리 애기 은방울, 어제 말고 그저께, 우리 애기 첫돌날, 선물 받은 은방울, 소리 곱게 잘난다. 자,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읽기만 해도 거기 리듬감이 탁탁 느껴지시죠? 그러니 어쩌면 조금 시의 형식을 처음 배우면서 운율의 구조들, 리듬감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몸으로 좀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이 많이 다양한 최근의 현대적인 작품보다 조금 클래식하지만은 어쩌면 이런 서덕출 시인의 작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시라는 게 이런 어떤 노래 같은 느낌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서덕출 시인의 시들이 이제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는 결국 노래고 노랫말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들의 기본 스탠다드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에 되게 좋은 작품일 것 같고요. 서덕출 시인의 개인사도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사셨는데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찍 요절하셨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나 시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편하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 별 이야기 나오면 우리 떠오르는 시인이 있죠.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이야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시인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시들을 따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인데 5학년 정도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덕출 시인처럼 조금 더 아름다운 우리말의 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시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반딧불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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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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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제가 그냥 시를 읽기만 했는데 그냥 노래가 떠오르지는 않으세요? 아마 여기에 뭔가 음률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규법이라든지
은유법, 비유법. 그게 무엇인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가 왜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또 길게 풀어 쓴 산문과는 달리 운문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등에 대해서 시를 천천히 생각하고 공부해 보기에도 매우 좋은, 너무 교과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라면 왜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거나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의 감상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짠, 의자를 신고 달리는. 자, 이 책은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 창작시에 가까워요. 뭐 국어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요즘 학생들, 2000년대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인데, 이 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시의 어떤 스탠다드 혹은 어떤 시의 표준적인 문법들을 학습한다기보다는 이제 나의 정서적으로 요즘 시대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아, 시는 좀 의외로 재밌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런 시들을 읽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어느 시가 기억에 남니? 어떤 시가 재밌었어?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수학시험지라는 시가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는 문제가 거의 없다. 시험지 맨 끝에 적힌 수고했습니다. 6글자가 나를 노려보는 선생님의 눈길만 같아서 한심한 마음에 한 글자를 슬쩍 덧붙여 놓았다. 헛수고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험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시를 느끼면서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아, 시는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재미있는 말놀이처럼, 예, 리듬감 있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제목이 의자를 신고 달리는 이래요. 은유법, 지규법,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자를 신고 달린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의자를 어떻게 신고 달려? 말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학을 감상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의자를 신고 달린다? 신고 달린다? 신발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의자가 신발이야? 왜 의자를 신발로 표현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껴보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재미있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들을 통해서 시를 감상하는 법들 충분히 배우기에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학생들, 특히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짠, 양반전, 허생전, 외. 자, 이 책은 푸른 생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시리즈를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이 양반전, 허생전, 이거는 진짜 중학교 시기에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적 이유 때문인데요. 이 책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글이에요. 한문 소설들을 모아놓은. 근데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의미는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문학은 뭐 세계 문학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 작품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다루거나 어떤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은 대부분 이제 풍자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작품, 특히나 한문 작품들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선생님 작품은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도 나오고 논술 시험에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요. 작품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홍전, 양반전, 우상전, 호질, 허생전. 자, 딱 이름만 들어봐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해요. 맞습니다.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 이 책 시리즈에 되게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원문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원문만 담아놓지 않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교훈적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풍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 되게 잘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요. 뭐 많이 아실 만한 작품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예덕선생전,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덕선생이라고 불리는 엄행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엄행수는 사실 그 시기에는 똥지게를 하는 지는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선귤자라고 하는 아주 학식이 높은 어떤 학자가 그를 예덕선생이라고 칭하면서 똥지게를 지고 나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생각할 지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논술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예덕선생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글이었어요? 라고 거꾸로 얘기할 정도인데, 교양과 상식을 닦기에 박지원 선생님은 반드시 읽을 작품이다. 그래서 너무 강추드리고 1학년이 아니라 2, 3학년들도 이 시리즈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원작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백석 시집입니다. 정본 백석 시집인데요. 사실은 이 시집은 백석 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원본을 본 경우가 별로 없죠. 유명한 시들을 귀로는 들어봤지만 직접 읽어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작품을 알지만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즉 정본이 별로 없는 흩어져 있는 그 백석 시인의 시들을 한데 모으고 이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 책이 두꺼운 이유가 원본과 요즘 버전으로 쉽게 읽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번역본을 함께 같이 싣고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작품들을 저도 다시 읽어봤어요. 예를 들면 기억나실 만한 작품들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 다음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제목들이잖아요. 백석의 대표적인 시들인데요. 원본과 번역본 비교해 보시면 원본으로 읽으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느끼기에 시적인 어떤 재미가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번역본은 진짜 재밌어요. 읽기만 해도 느낌이 와요. 자, 그리고 시 자체가, 백석 시는 보통 천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가 천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시와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가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작품에서 백석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시를 감상하기보다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시 읽잖아요. 이게 나타샤가 왜 나타샤 어느 나라 사람이? 누구지? 여자친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당나귀가 왜 나오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 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목도 이해가 안 가고 시를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어쩌면 시의 아주 중요한 감상법인데 이 시가 좀 그렇습니다. 나타샤라는 인물이 진짜 실제인가? 그 사람 누구지? 흰색 당나귀가 있을 수 있나? 근데 여기 갑자기 당나귀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에 대한 해설을 참고해 보기를. 작품마다의 해설을 모두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작품에 대한 해설도 다 나오니까 일단은 해설 없이 감상을 해보고 그 해설이 내가 느낀 느낌이 과연 이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감상법이 아닐까. 학습 방법도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2, 3학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혹은 성인들이 읽어도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나이부터 한 중학교 시기 혹은 고등학교까지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때로는 그것을 배우거나 가르쳐주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시는 결국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런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문학 분기에는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책,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